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월요일에 축구 토토 승무패 75회차 결과 복귀 영상을 올려드렸었고, 현재 축구 토토 승무패가 2회 연속으로 2월이 되면서 2월 금액만 12억 5천만 원이 2월이 된 상태죠. 2월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번 회차에 한번 1등 해봐야겠다 생각하면서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되고 있지만, 이번 76회차는 바로 월드컵 예선 경기들과 UEFA 네이션스 리그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빡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최대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픽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골 때리는 TV 최종픽 분석 내용 말씀을 드릴 때 화면에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분들 전용 최종픽 영상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셔서 중간에 광고 없이 최종픽 영상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쭉 편하게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도 항상 앞부분을 안 들어보시고 바로 본론으로 클릭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경기는 왜 말 안 해주냐라고 댓글 써주실 때가 많아서 저도 입이 아프지만 매 회차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76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말씀드려보기 전에 아시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바레인 대 중국. 자, 피파 랭킹 76위 바레인과 피파 랭킹 92위 중국의 경기로, 사실상 바레인의 축구를 말한다기보다는 중국의 축구를 말하고 싶은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거의 뭐 중국 축구는 개판이죠.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님께서 기자회견장에서 똥볼 축구하는 팀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그 정도 축구 실력을 보여준다는 게 거의 뭐 서프라이즈에 나와야 될 정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 경기에는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우레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사실 뭐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쪽팔릴 정도고, 호주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시에웬냉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과, 지난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장윤닝 선수의 득점을 거의 떠먹여준 기가 막힌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스루 패스를 찔러줬던 가오준리 선수가 이번 대표팀 명단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패스가 다시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중국이 홈에서 빨강색으로 물든 홈 응원 짜야 소리를 못 들으면 더더욱 경기력도 저하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바레인의 경우도 역시 뭐 그렇게 공격력이 좋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팀이라서 저는 이 경기 바레인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쿠웨이트 대 한국. 피파 랭킹 135위 쿠웨이트와 피파 랭킹 22위 대한민국과의 경기로, 우선 쿠웨이트의 경우는 7월 달에 후안 안토니오 PC 감독을 선임을 했고, 그 이후에 3무 1패를 기록하면서 아직까지 승리는 없지만 요르단, 이라크 같은 50위에서 60위 사이대의 피파 랭킹을 가진 팀들과도 무승부를 기록했었다라는 점에서 확실히 좀 감독발이 있긴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는 역시나 공격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요르단과의 1대1 무승부에서도 극장 페널티킥 득점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던 경기였고,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 역시 한 골은 페널티킥, 한 골은 후반전 80분에 터진 득점이지만 팔레스타인이 후반전 55분에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보면 쿠웨이트가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필드골을 기록하기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의 선수들은 쿠웨이트 선수들과는 급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홍명보 감독 그 선임 이슈로 한참 시끌시끌했었는데 일단은 조금 잠잠해지면서 경기력도 확실히 올라온 것 같고, 최근 대표팀 선수 선발하는 걸 보면 확실히 좀 잘 나가고 있는 선수들을 잘 소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뽑힌 선수들만 봐도 황인범 선수 소속팀에서 득점을 하고 소집이 됐고, 이재성 선수 역시 득점을 하고 소집이 됐죠. 이강인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배준호 같은 선수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K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선수들도 이번에 선발을 하면서 최근 컨디션이 좋은 선수 자원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쿠웨이트와의 경기는 사실상 이변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서 쿠웨이트의 단통 패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카자흐스탄 대 오스트리아. 자, 피파 랭킹 107위 카자흐스탄과 피파 랭킹 23위 오스트리아의 경기로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7월에 스타니슬라프 체르체소프 감독을 선임을 했지만 선임된 이후에 4경기에서 1무 3패를 기록하면서 딱히 감독 교체발을 못 받고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자흐스탄이 지리적으로 아시아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간 좀 애매한 위치에 있고 사실상 2002년을 기점으로 아시아 축구 연맹을 탈퇴하고 유럽 축구 연맹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UEFA 네이션스 리그에 출전하고 있다라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 네이션스 리그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면서 4경기 동안 단 1득점도 하지 못했다라는 점과 이미 지난 오스트리아와의 경기에서 4대 0으로 개털렸었고 슈팅 숫자만 6배가 차이 나는 경기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무리 홈발이 좋은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기에서 이변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이고 사실상 카자흐스탄은 3그룹에서 꼴찌로 동기부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데 2위인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1위 노르웨이부터 3위 슬로베니아까지 모두 동일하게 승점 7점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승점 3점을 확보할 수 있는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승점 3점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경기 내용적인 측면이나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카자흐스탄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오만 대 팔레스타인. 피파 랭킹 82 오만과 피파 랭킹 100위의 팔레스타인의 경기로 홈팀 오만은 최근 경질된 야로슬라프 시라비 감독의 뒤를 이어서 라시드 자베르 감독이 9월에 선임이 됐는데 사실 뭐 축구 경력도 알려진 게 딱히 없고 감독 첫 경력이 2008년 무스카트 클럽의 감독을 맡은 게 시작이었는데 뭐 사실 잘 알려진 게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나라의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맡기에는 조금은 허접한 경력이지 않나 싶고 선임된 이후에 쿠웨이트를 상대로 홈에서 4대 0 대승을 기록하고 요르단 원정에 가서는 4대 0으로 대패를 하면서 딱히 뭐 새롭게 선임된 감독의 효과가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홈발은 받는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원정팀 팔레스타인의 경우가 사실상 자신들보다 체급이 아래인 쿠웨이트와의 경기를 제외하고 득점이 단 1득점뿐이라는 점과 원정에서의 득점은 사실상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이고 왼쪽 측면 수비 자원인 카밀로 살다나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수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만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알 무사이프리 선수가 최근 팀 내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홈팀 오만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아르메니아 대 페루제도. 자, 피파 랭킹 99위 아르메니아와 피파 랭킹 138위 페루제도의 경기로 솔직히 페루제도가 아르메니아 원정을 가서 승리하는 건 예상이 가지를 않고 아르메니아의 승무 투픽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페루제도가 같은 그룹 내에서 3무 1패로 무승부가 가장 많다라는 점에서 현재 아르메니아 승리 투표율이 좀 너무 몰린 감이 있어서 승무 투픽으로 가고 싶었지만 페루제도의 경우 4경기 중에서 3경기가 홈에서 치른 경기였다라는 점과 홈에서 치른 3경기가 전부 무승부가 나왔는데 자 생각을 해보면 페루제도가 섬지역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섬지역 홈발을 받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아르메니아에서 페루제도까지 더럽게 멀기 때문에 비행기 시간만 해도 엄청 길어서 원정팀들이 고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 맞대결에서 어쨌든 아르메니아가 페루제도에 가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었고 슈팅 숫자 면에서는 아르메니아가 2배 많았던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는 충분히 아르메니아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아르메니아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벨기에 대 이탈리아. 자, 피파 랭킹 6위 벨기에와 피파 랭킹 9위의 이탈리아의 경기로 항상 벨기에 하면 뭐 떠오르는 선수 데브라이너 선수인데 데브라이너 선수가 빠졌다라는 점과 공격 자원의 제레미 도쿠, 케텔라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측면 공격이 뭐 그렇게 무섭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최전방 공격 자원으로 출전할 루카쿠 선수가 지난 인테로와의 경기에서 뭐 딱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교체 아웃이 됐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뭐 크게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탈리아의 경우는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좋고 같은 그룹에서 최다 득점 및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이죠. 또한 이번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 니콜로 바렐라 선수가 인테르에서 직전 나폴리와의 리그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었고 아탈란타에서 최전방 공격 자원인 레테기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최소한 이탈리아가 벨기에 원정을 가더라도 패배는 하지 않을 경기다라고 보고 있어서 무난하게 벨기에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아일랜드 대 핀란드. 자, 피파 랭킹 63위 아일랜드와 피파 랭킹 66위 핀란드의 경기로 아일랜드의 7월 달에 선임된 헤이미르 하들그림손 감독이 4경기를 치르는 동안 유일하게 1승을 기록했던 경기가 바로 핀란드 원정 경기였다라는 점과 경기 내용적으로도 슈팅 숫자가 아일랜드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을 기록했었고 결정적인 찬스도 많았었죠. 또한 핀란드의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슈팅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홈으로 돌아온다면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의 스즈모딕스 선수가 최근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기가 막힌 오버헤드킥 득점을 성공을 시키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발딱 섰다라는 점도 아일랜드의 승리를 선택하기에 딱 좋은 명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를 생각하지만 양 팀의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아일랜드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그리스 대 잉글랜드. 자, 피파 랭킹 42위인 그리스와 피파 랭킹 4위인 잉글랜드의 경기인데 일단 그리스의 경우는 8월 달 이반 요바노비치 감독이 선임이 된 이후에 4경기에서 전승을 기록 중이고 그중에 잉글랜드 원정을 가서도 1대2로 승리를 했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 승리 국내 배당이 10.5배당이었는데 이게 터졌었죠. 또한 그때 멀티골을 기록했었던 파블리디스 선수가 출전하는데 문제가 없고 주전 자원들의 이탈이 크게 보이지 않는 홈팀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리스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원정팀 잉글랜드의 경우는 토마스 투엘 감독을 새롭게 선임을 했지만 2024년까지는 리카슬리 임시 감독 체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감독 교체빨은 아직은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이번 대표팀 명단에는 큰 변화가 있었죠. 아론 램스데일 골키퍼, 알렉산더 아놀드, 레비 코릴, 필 포든, 잭 그릴리시, 콜 팔머, 데클란 라이스, 부카요 사카 선수가 각기 다른 부상 이슈로 인해서 대표팀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선발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의 호흡적인 부분이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자원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네임밸류가 엄청나기 때문에 한 명만 컨디션이 빨딱 서도 경기 결과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해리 케인, 벨링엄, 올리 와킨스, 제로드 보엔, 깁스 화이트, 도미닉 솔랑케 공격 자원들이 너무나도 짱짱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리스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사용해야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어요. 자, 11번 경기 슬로베니아 대 노르웨이. 자, 피파 랭킹 52위 슬로베니아와 피파 랭킹 48위 노르웨이 경기로 솔직히 이 경기는 아마 무승부를 많이 가져가실 텐데 그 이유로 노르웨이가 지금까지 보여준 원정 경기력을 생각하면 지난번에 홈에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해놓고 원정에 가서 5대1로 개털리면서 야, 이 새끼들이 장난하나 싶을 정도의 결과가 나왔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르웨이가 홈에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했었을 때를 보면 승리를 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노르웨이가 밀렸던 경기였기 때문에 홈과 원정이 바뀌면서 노르웨이가 개털릴 수 있었지만 사실상 지난 슬로베니아와의 경기에서 노르웨이가 3대0으로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노르웨이가 슈팅 숫자가 2배 이상으로 많았고 유효 슈팅 숫자는 7배가 더 많은 수치를 보여줬었고 슬로베니아의 골키퍼 선방만 10개가 나왔던 경기였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노르웨이가 원정을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맨시티에서 연이은 패배로 개빡친 홀란드 선수가 영국에서 뺨 맞고 슬로베니아에서 화풀이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슬로베니아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76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